흔히들 성공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순서는 반대로 일어납니다. 성공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맞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부터 행동, 그리고 결과까지 싸그리 다 바꾸어야 하니 말이죠. 그러니 성격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앞에 둔 사람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 남의 성공을 존중하며 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재테크 전문가 브라운스톤의 부의 본능이라는 책을 보면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곧 나의 성공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칭찬은 칭찬을 받은 사람보다 칭찬을 한 사람이 더욱 좋은 효과를 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의 성공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이 그들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하는 자기 방어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자신이 그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앞으로도 평생 성공할 수 없겠죠. 남들의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존중하고 칭찬한다면 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겠죠. 내가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만약 그 비난의 대상이 성공하여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들로부터 성공의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점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점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훌륭한 점을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욕할 부분을 억지로 찾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찾아본다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으며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배울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배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할 점을 찾고 이를 배우려고 시도한다면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만큼 칭찬할 점을 찾는다면 나는 더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남들을 비난하는 것과 달리 이는 나와 상대방 모두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을 앞둔 사람들은 그 생각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성공을 위한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결국 이것이 성과를 만들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단계인 성공을 위한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곧 성공이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행동은 할 수 없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은 즉 모른다는 것이고 결국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상상하는 사람은 이를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김작가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윤 작가의 럭키라는 책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닌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난이 지속되면 자신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다고 하죠. 이렇게 생각이 닫혀 있으면 만약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라 할 수 있죠. 만약 나이가 어리다면 그 연관성은 더더욱 커집니다. 스스로 자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죠. 이는 곧 행동을 의미하고 이를 반복한다면 결국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공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멀리 깊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성공을 위한 목표를 세운다고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막상 거창한 목표를 세워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럴 때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이론의 대가 칼 와이 교수는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부른다고 말하며 작더라도 성공해 보았다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알 수 있죠. 이들은 자신이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주 작은 칭찬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작은 성취가 자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시작점이라고 말이죠. 이와 비슷하게 작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한 다음에 하나하나 성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만약 너무나도 거창한 목표를 바로 이루려고 한다면 시작도 못 해보고 고민과 생각만 하다가 지쳐버릴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모두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시작도 PC방 창업에서부터 시작하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려 할 때 너무나도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걸맞는 대단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생각과 고민은 많아지는데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시작점으로 역추적하여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내려오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가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한 작은 성공은 내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10년 안에 100억 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는 너무나도 막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를 시작점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1000만 원부터 벌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이렇게 구체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목표가 생겼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업으로만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만약 이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 다음 목표인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 주죠. 그저 자신감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새롭게 학습한 많은 것들을 활용한다면 다음 목표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면 처음에 세웠던 최종 목표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공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꾸준히 자신의 길을 정진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것이 결국 큰 꿈을 꾸고 이를 위해 노력하라는 매우 진부한 이야기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이를 몰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실제로 성과가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여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여 성과가 나온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실질적인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그 지난한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죠. 이는 마치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상처가 날 때까지 운동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일 테지만 그 방향이 옳다는 확신만 든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이는 모두 피와 살이 되어 필요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테니 말이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